독립기념일로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뉴욕 증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정말 다양한 고용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시간당 임금 지수 그리고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요가 좋지 않은 부분을 대표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4.1%가 나왔고요.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는 그리고 예상치보다 약한 모습이 나왔고 비농업 고용 전체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전체적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이유는 정부 쪽에서의 일자리 증가를 제외한다라면 사실 일자리의 약화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번에 나온 실업률 4.1%를 상당수를 차지했던 건요. 성인 여성과 아시아인들의 실업률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장기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최고 수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감소했던 것은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고용이 17,000여 명 감소를 했고요. 임시 파트타임 고용 서비스가 49,000여 명 감소, 소매업 고용은 9,000여 명이 감소를 했고요. 반대로 정부 고용 쪽에서는 7만여 명이 증가, 의료 분야에서 49,000여 명 증가, 이렇게 상당히 상반된 모습들이 섹터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도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또 민간 부문에서 고용 변화가 또 서비스 부문의 감소가 좀 컸다는 점이 시장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어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확정을 지으면서 14년 만이죠. 이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참패한 집권 보수당의 총리가 또 사임을 결정했다는데요. 네, 현재 2010년 이후 14년간 5명의 총리를 거치며 계속된 보수당 정권이 드디어 무너지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찰스 3세 국왕을 접견을 하고 새 총리로 임명이 됐는데요. 앞서 수낙 총리 같은 경우는요, 오전 찰스 3세를 직접 찾아가 사의 의사를 밝혔고요. 전역 650개 선거구에서 4일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현재 노동당이 650개 하원 의석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412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고 리시 수낙 총리가 이끈 집권 보수당은 121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면서 1834년 이래 보수당 창당 이래 최악의 참패를 맛봤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집권당의 패배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또한 프랑스 또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평가가 가장 지배적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최근에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올해만 약 17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좀 구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사실 저번에 어닝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현재 대중국 칩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현재 H20 칩을 100만 개 이상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H2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 중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연산 능력은 엔비디아 주력 AI 칩인 H100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내 칩 한 개에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에 판매되는 고려하면 연매출은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도에 중국 사업 전체에서 나온 매출 10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군사적 용도에 더욱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중반도체 수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사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국 관련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매출 중 중국 비중이 25% 이상이었던 거 반해서 올해는 그 수치가 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구 트위터죠. X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해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는데요. 맞습니다. 최석적으로 지금 트위터나 혹 지금 X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실 여러모로 유해 컨텐츠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을 프로모트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EU 규제 당국이 이 빅테크에 대해서 세 번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만약에 경고를 지속적으로 어기게 될 경우 X의 트위터의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이 이후에 예비 결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 유해 컨텐츠, 여러 가지 잔인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성인 컨텐츠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름 이후에 여름 휴가 전에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하지 않으면 X측 입장에서도 좀 타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4개월 내 최저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 말고도 다른 악재들이 많다는데요.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53,900달러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은요, 이제 지난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마운트 복스가 사실 이날부터 오늘부터 약 100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돌려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약 14만 2천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동시에 독일 쪽에서도 현재 2천 개, 3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들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 팔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독일 정부가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으로 이 비트코인 1,300개를 이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1,000개 이상이 넘는 비트코인을 이체 준비 중이고 이체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저스틴 선이 현재 지금 우리가 독일에서 지금 독일 정부로부터 장외 매입을 하겠다. 지금 당장 시장에 팔지 말고 우리에게 팔아라라고 현재 선언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55,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증시 돌아보면서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의 섹터별 이 원위크 퍼포먼스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연 1등은 역시 기술주입니다. 3% 넘는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 투자 시그널 더 높여봐야겠죠. 화면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